예. 자,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차트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껏 텐션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네,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요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교육비 세액공제. 네. 자, 근로소득자가 네. 근로자 본인 네.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일단 탑3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달려주시죠. 자, 3위. 빠밤. 24세 자녀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요건을 충족을 못한 자녀인데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같네요. 맞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네. 즉,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24세 자녀의 경우 대학 학비를 지불했다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24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24세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돼요. 네, 그래서 저와 배우자가 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있고 벌써 미소가 지어지죠. 예. 학원비는 제가 냅니다. 아, 안 되죠? 한 사람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육에 나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학도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직계 예. 존속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께서 만약에 만학도가 되셔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다. 이런 아, 경우에는 학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 이제 받는 교육이 장애인 특수 교육이다. 네. 그럼 그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 3위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2위 가시죠. 자, 2위 봐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한도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교육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한도가 각각 그 내용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한도는 연간 1인당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3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간 1인당 9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육의 끝이 학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양가족의 대학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3위 때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 상관이 없겠죠. 아, 그렇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교육비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5%. 네, 2위는 이렇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바로 대망의 1위 두구두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빠밤. 사설학원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 그렇죠. 되잖아요. 과연 한번 볼까요? 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 초중고의 사설학원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죠. 네. 자,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그건 불러드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초중 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교육비는 안 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정답,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초중고 학생들을 뭐 이제 키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자란 입장이지만 사실 교육비만 들지 않지 않습니까? 아, 많이 교복도 들- 사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한도 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드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도 가야 돼요. 네, 그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금 대출도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상환 금액에 대한 이제 공제는 가능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는요, 네. 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또 느낌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녀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예. 네. 해외에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해외 법인이잖아요. 네. 됩니까? 아, 이건 돼요. 진짜요? 네. 아, 돼요? 이건 돼요. 아, 국외에서 이제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국내 교육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기준이. 그렇죠. 그 초중고등학생은 이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러기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아,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네. 자, 이 자녀가 중학생 이하인 경우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학생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네. 아니면 부양 의무자와 1년 이상 해외에서 같이 동거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교육비하고 동일합니다. 예, 즉 조건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 세액 공제가 해당이 되는 대상들, 그런 요건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대망의 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세한남님이 많이 이제 총각을 많이 집중해야 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아, 저 한숨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집이 없기 때문에 주택 관련 공제. 그렇습니다. 한 편 남았습니다. 아, 이제 한 편 남았군요. 벌써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하. 대망의 마지막 편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